자, 앞서는 약산의 그 사내리 상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해봤고요. 그 다음 해볼 거는 바로 약산의 반응 양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HA 이렇게 표기한다고 했죠. 제가 이온화를 하면 수소는 플러스, 짝염기는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자, 이때 여기에 C0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요거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0에서 C는 농도, 동그라미 표시는 0 표시는 초기.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초기 농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초기 농도는 C0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농도 영어로 뭐라고요? 농도 영어로. 농도를 영어로 concentr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C, concentration의 C를 따서 C0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 농도는 이렇게 C0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시고요. 자, 그래서 HA의 초기 농도가 있고 거기서 일부가 이온화를 합니다. X만큼 이온화를 하면 이 두 개가 역시나 화학양론 개수가 1대1이기 때문에 X만큼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끝이 나면 이렇게 되고 요들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요놈의 사내리 상수 K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분의 요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산분의 H 플러스 곱하기 그것의 짝염기. 그래서 평형상수 도입하듯이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물들을 여기 최종 농도로 바꾸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경우는 이렇게 되겠군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얘 이름이 뭐죠? 제 이름이 뭐였어요? KA가. 산эл이 상수였죠. 상수란 말은 값이 막 변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은 KA는 필요하면 문제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C0가 뭐였죠? 역시나 초기 농도였잖아요. 그러면 초기 농도라고 하는 건 내가 실험적으로 결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C0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역시 제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A도 C0도 문제에서 제시를 해줘요. 알려진 숫자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얘는 XX에 대한 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항이 있기 때문에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방정식이면 뭘 해야 되겠어요? 저 미지수를 풀어내야 되겠죠? 그럼 저 방정식의 미지수를 어떻게 푸는 거냐? 바로 첫 번째는 1 근해 공식을 활용합니다. 좀 귀찮을 수는 있는데 근해 공식. 자, 쟤를 재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얘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KA 더하기 루트 KA 플러스 4 KA C0 오버 2.
자, 이때 당연히 이제 x는 0보다 커야 되겠죠. 왜냐하면 반응을 한 어떤 물질의 농도 체계가 돼야 되는데 농도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만 생각하면 여기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지만 물리적 의미를 생각하면 플러스가 돼야 양수값을 가져서 물리적 의미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사무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저 x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두 번째는 요렇게요. 자, 우선 이제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약산의 경우에는 저 KA와 X가 보통 작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작으냐? 뭐 사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이 산해리 상수가 약산이라고 하면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 더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 10만 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평형 상태에서 이 농도비가 10만 분의 1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응물에 비해 생성물의 존재비가 곱으로 표현했을 때 10만 분의 1 정도니까 결국 정반응으로 진행되는 정도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다음처럼 근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요렇게 요건데 얘를 요렇게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있는 요 x 있죠, x. 얘가 C조류에 비해서 x가 아주 작다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얘가 무시가 되어버리면 얘를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상호시 됐나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바로 x가 뭐가 된다? 루르 KAC0. 물론 근사적으로. 알겠죠? 그리고 이 수식은 수능에서는 언제나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능의 산연기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이렇게 근사해서 계산을 해야 사실은 답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근사, 그러니까 약간 틀리게 풀어야 맞는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수능은 아시겠죠? 그래서 수능은 무조건 이렇게 근사해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실제 어떤 문제들은 근사할 경우 틀리는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서울대 입시 같은 경우는 알겠죠? 근데 수능에서는 무조건 근사해야 맞습니다. 알겠죠? 서울대 입시 문제를 풀 때는 서울대나 카이스트 입시 문제를 풀 때는 근사할 경우 틀리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사무실 알겠죠? 그렇죠? 여하튼 요게 근사적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한 x가 왜 자꾸 x를 구하고 x가 중요한 거냐면 바로 그 x가 결국 수용액 중에 산성도를 뜻하는 H 플러스의 농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는 근사적으로 이런 꼴로 표현됩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능을 치는 학생들은 여기에 있는 이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바로 H 플러스의 농도가 루트 KAC0다 라고 하는 걸 그냥 바로 외워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산내리 상수하고 초기 농도가 이미 제시된다고 하죠.
그럼 산들이 생수하고 초기 농도가 이미 제시가 돼버리면 그 둘을 곱해서 루트 취해서 H 플러스다라고 바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는 저기 누구냐 저기 수능 치는 애들은 아시겠죠? 그렇죠? 뭐 여하튼 그러다. 요걸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자, 세 번째는 이오나도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이 이오나도는 알파 뭐 이렇게 쓰는데, 자, 요것에 정의가 뭐냐? 바로 저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온화도는 뭐 산, 염기 모두에다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산에도 염기에도 다 적용이 되는데, 뭐 산도 염기도 물속에 들어오면 이온화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온화도를 이온화가 된다고 했을 때 맨 처음 넣어준 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과 염기의 초기 농도 분에 그 중에 얼마가 이온화하느냐, 그것의 비를 뭐라고 부른다? 이온화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이상하네. 이게 몇 개 있었는데 어디 갔나요? 하나는 고장나가지고 아, 지금 안 쓰는데 좀 추우신 거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런가? 아, 나만 춥지. 잠깐만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장 났나요? 그 고장 나서 하나 버렸구나. 네. 아깝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 추워, 나왜 이렇게 춥지? 아우 추워. 이게 하나밖에 없구나. 아깝다. 상모가 내가 이거 난로를 가지고 왔어요. 잘했죠? 별로예요? 별로예요? 근데 상모 혹시 추울까 봐 내가 갖고 왔는데. 어? 내가 추워요. 아이고. 난 왜 이렇게 춥지? 상목 씨 때문에 마음이 추운가 봐. 이 상목 씨야. 이거 규빈이한테 꼭 전달해 줄 거죠, 알겠죠? 그래. 좋았어. 규빈이 잘 보고 있네. 규빈아, 잘 들리죠? 규빈. 소리 잘 들리죠? 그렇지. 좋았어. 이거 이번 주말에 가서 상목이랑 꼭 만나세요, 알겠죠? 그래, 잘 들리는데. 그렇지. 그래. 아니, 규빈아. 이게 상모가 규빈이가 상목이랑 만난대요. 둘이 사귀는 거 이제? 그래? 상목 씨 왜 이렇게 허탈한 표정을? 자, 하여튼 자 봅시다. 좋았어. 네. 짜잔. 자, 저 이온화도. 자, 보실까요? 아유, 뻐근해. 자, 이온화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넣어준 것분에 그 중에 얼마나 이온화를 하느냐. 그 차이, 그 비를 우리가 이온화도라고 했었죠? 상식 알겠죠? 자, 그러면 쟤를 저기 한번 적용을 해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양론에 대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산의 경우 요 알파는 1 혹은 100%가 되겠죠. 왜냐면 강산은 넣어준 대로 완전히 이온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음 초기 농도가 0.01몰이야. 그 중에 이온화하는 건 0.01몰 그대로라서 강산의 경우는 이 이온화도가 항상 1이다 혹은 100%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맞죠? 맞죠? 자, 그런데 얘가 약산의 경우는 이 알파를 어떻게 C0분의 X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C0는 뭐고 X는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약산의 초기 농도는 얼마예요? C0죠. 그 중에 이온화하는 정도가 X니까 넣어준 것분에 얼마나 이온화를 하느냐에 비라서 이렇게 C0분의 X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성씨 알겠죠? 자, 이때 얘는 다시 근사적으로 어떻게 쓰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왜? 근사적으로 x가 뭐라고 그랬어요? 루트 k의 시제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x 자리에다가 얘를 근사적으로 대입시킨 거예요. 그럼 얘는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자, 수능 치는 학생들은 요 H 플러스 농도가 루트 KA 시제로 요거 외운다고 했었잖아요. 왜냐면 무조건 맨날 이렇게 문제로 나오니까. 근데 수능 치는 학생들이 또 외우는 수식이 바로 요거예요. 요것도 외웁니다. 이온화도가 어떻게 된다? 루트 C0 분의 KA.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에서 맨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알파는 커집니다. 뭐 할 때? C0가 작아질 때. 자, C0가 뭐예요? 어떤 약산의 초기 농도죠. 그 초기 농도가 작아질수록 이온화도는 증가한다. 어디까지나 근사적으로. 그런데 수능에서는 항상. 그래서 저 논리가 수능 기출에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저 수식을 외워놓는 것도 뭐 사실은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도 수능형 문제가 한두 개씩 나오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저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성씨 알겠죠? 저게 이온화도의 개념이다. 좋아. 자, 그 다음 해볼 건 fractional composition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fractional composition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번역이 더 이상해요. 어떻게 번역을 굳이 하냐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분율 조성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성국 씨
분율 조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뭔가 머릿속에서 개념이 막 잘 떠오르나요? 별 생각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번역은 실패한 번역이죠. 그래서 이런 건 번역보다는 아예 그 수식의 의미를 살펴보는 게 더 좋아요. 자,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그냥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성국 씨, HA하고요, A 마이너스, 이 둘의 관계. HA는, 자, 잘 대답해봐요. HA는 A 마이너스의 뭐죠? 이거 봐. 뭐라고? 그렇지. 짝산. 성국 잘했어요. 자, 그리고 A 마이너스는 HA의 뭐죠? 짝염기. 잘했어요. 그래서 짝산 짝염기라는 말 알죠? 좋아.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것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바로 짝산 짝염기 전체에 대한 짝산의 비율.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걸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짝산하고 짝염기가 화학 평형 혹은 산염기 해리에 의해서 얘네들이 공존할 수 있는데, 공존할 때 그때 한쪽 성분의 존재 비율, 그거를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성취 알겠어요? 요거를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때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바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성모가 맞아요? 맞아요? 이래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얘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래쪽으로 HA를 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래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때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만큼을 이렇게 바꾸었어요. 상국 씨, 얘 이름은? 사내리 상수. 어. 어. 해롱해롱한데. 커피를 먹어야지. 혹시 슬램덩크 봤어요? 완전 재밌어요. 슬램덩크가 내가 당신만 할 때 나온 만화책이거든요.
진짜로. 그건 몇 년 전이야? 내가 93년에 고등학교를 갔으니까 93년이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30년 전이네 대략. 그죠? 우와. 그때 나왔던 만화책, 일본에서 만들어진 만화책 중에 슬램덩크라고 있는데 혹시 봤어요? 들어는 봤죠. 왜냐면 정말 전설적인 만화책이었거든요. 예,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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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번에 애니메이션 나온 건 알죠. 그래서 어릴 때 추억이 있어가지고 김선아도 그 슬램덩크를 어릴 때 봐가지고 김선아하고 나도 둘 다 슬램덩크에 대한 추억이 있어가지고 가연이 강한이 데리고 다 같이 가서 봤거든요. 예, 완전 재밌더라고. 완전 재밌었어요. 예, 완전 재밌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엄청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성국 씨도 한번 봐야겠어요? 그렇죠? 앞쪽 내용 몰라서 예,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그러니까 원래 그게 만화책으로 한 20권 가까이 되는 만화책이거든요. 열 몇 권인 것 같던데, 내 기억에 가는 거 한데. 근데 이제 그거를 영화 2시간짜리로 이렇게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화책 전개하고는 약간 다르게 진행이 돼요. 약간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그 만화책에서 보여주는 최강의 하이라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 하이라이트 부분. 그거를 기가 막히게 편집을 해가지고 영화로 만든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뭐 한 번도 만화책을 안 본 사람이 봐도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고 나중에 만화책을 본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보세요. 정말 강추. 웬만한 마블 영화보다 재밌더라고요. 진짜로.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굉장히 다 재밌어했어요. 보고 싶죠? 상목이 절친이 누구라고요? 상준이? 상준 뭐야? 누구죠? 아, 상훈이. 상훈이랑 같이 보러 가요. 알겠죠? 알겠죠? 뭐지? 규빈이도 상훈이 알아요? 몰라요? 같은 동아리. 그래요?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규빈아, 상훈이 누군지 알아요? 그렇지. 규빈이도 안 돼요. 그래. 하여튼 그렇다. 아니, 그거 상목이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상목이가 히키코모리 같아. 히키코모리 알죠? 히키코모리. 몰라요? 은둔형 외톨이. 그래서 난 상목이가 누구랑 말이라도 하나 해서 궁금해서 봤더니 상훈이랑 친하대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구나 해서 규빈이도 아는가 물어봤어요. 그래. 규빈이도 기회 되면 슬램덩크 보세요. 완전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봐요. 진짜 누가 봐도 재밌어요. 완전 강추. 하여튼 그랬다. 네, 이거 규빈이도 상훈이 안 돼요. 그래. 됐다. 자, 보자. 이거. 자, 요렇게 정해진 게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다. 방금 이렇게 표현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외우세요. 사무실 알겠죠? 외우세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상모가? 이해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상복 씨,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응? 그렇죠. 자, 쟤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자, 개념적으로는 이거겠죠.
그죠, 그죠? 지금은 짝산 짝염기에 대한 짝염기의 비율, 알겠죠? 그걸 또 한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얘는 다른 의미로 뭐 이렇게 봐도 좋겠네요. 그죠? 1에다가 얘를 빼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얘는 간단히 어떻게 표현해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어쨌거나 얘를 외우라고 했거든요. 외우라고. 그럼 이제 얘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얘가 짝산이죠. 상모가 맞아요? 그러면 H 플러스하고 KA 중에서 얘를 분자 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짝산의 경우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역으로 A-는 짝산이에요, 짝염기예요? 짝염기죠. 그러면 이때는 아래쪽 분모에서 KA를 이렇게 분자 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짝산 짝염기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퀴즈. 약산 HA의 이온화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정확하게. 자, 해보세요. 약산 HA의 이온화도를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앞서 이온화도를 써보시 보세요. 이렇게 한 걸 이렇게 표현한 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사적 표현이에요? 근사적 표현이죠. 근데 근사적이 아니라 이그젝트한 표현으로 써봐라. 자, 어떤 개념적으로 HA의 경우 반응량은 이거잖아요. 그럼 어쨌거나 자, 이건 틀려요, 이건 맞아요. 이건 맞죠, 그렇죠? 뭐 이게 정의잖아요, 그렇죠? 정의니까 이게 틀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서 약간 기술이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기술이 들어가? 이렇게 기술이 들어가. 형씨 맞아요? 자, 이래도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럼 이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럼 C0 빼기 X가
평형 상태에서의 누구의 농도예요? 바로 얘 농도잖아요. 그럼 이거 대신에 이렇게. 그 다음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럼 얘 누구 농도예요? 얘 농도네.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맞았어요? O. 그러면 얘는 짝산 짝염기 분의 짝염기의 존재비니까 바로 앞서 얘기했던 프랙셔널 컴포지션 이거란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성우 씨 맞아요? 그럼 얘를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식에서 살펴볼 건 이 표현 수능 치는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수능 치는 애들은 요거 달달달 외워야겠죠. 달달달. 근데 이게 근사적 표현이고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자, 근사적 표현에서는 이렇게 되죠. 초기 농도가 낮아지면 알파가 커진다. 맞아요? 이 분모에 들어있으니까요. 맞죠? 즉 묽어질수록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런 말을 쓸 수 있죠. 초기 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앞서 얘를 묽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진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초기 농도가 작다는 거. 묽어진 거예요? 진해진 거예요? 묽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의 경우 묽어질수록 이온화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확한 표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어차피 KA는 변한다 그랬어요? 상수라고 그랬어요? 상수라고 했죠. 그럼 여기 있는 H 플러스가 가변적일 텐데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 알파가 커져요. 언제? H 플러스 농도가 줄어들 때. 성우 씨, 오케이? 자, 그럼 이건 뭐냐? H 플러스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산성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H 플러스의 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산성도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저 산성도가 감소할수록 어떻게 돼? 감소할수록 알파가 커진다. 아시겠죠? 그걸 이 수식에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파는 이온화도고요. 그래서 이온화도를 표현할 때 근사적 방법만 쓰는 건 수능이고요. 제대로 된 표현 방식은 이거다. 그래서 둘 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하겠죠? 저 논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자, 여기 줄게요. 해준다, 해준다.
자, 예를 들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바로 자, 얘를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 이름은? 얘 이름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세틱 애시드. 알겠죠? 아세틱 애시드, 초산 혹은 아세트산. 아시겠죠? 자, 쟤 같은 경우는 산에리 상수가 얼마냐? 바로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시제로 초기 농도가 바로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산에리 상수도 문제에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산해리 문제는 어떤 산의 초기 농도와 산해리 상수가 항상 보통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1. 반응 양론. 자, 이렇게 돼서 아세트산이 아세트산 음이온하고 H 플러스로 이온화가 됐습니다. 자, 이때 이 녀석의 처음에 0.1몰이었는데 이 중 일부가 이온화를 하겠죠. 그 일부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양론 계수가 1대 1대 1이니까 X만큼 없어지면 얘는 X만큼 생기겠죠. 자, 그리고 드디어 화학 평형이 도달한 최종 상태에서는 얘가 이렇게 되겠군요. 사무실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산해리 상수는 어쨌거나 이거니까 표시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감사하겠죠? 자, 그럼 이때 얘를 푸는데 첫 번째 1. 근사적 방법으로 x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 근사적 방법으로 x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KA가 얼마냐면 이거고요. 초기 농도가 얼마냐면 0.01이에요. 루트를 취하면 된다는 얘기죠. 상무 C. 자, 계산해 보세요. 시작.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로 계산. 저 칠판에 써 있는 그대로 한번 세 보세요. 차이를 계산해 보려고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5. 뭐? 4.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 4승. 좋아. (4.19가)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4.19로 나와요? 이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4.19 나와요? 오케이, 뭐 맞나 보죠. 이렇게 됐고요. 자, 근데 얘를 2차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 여기에서 C0는 그러니까 0.01은 사실 C0 초기 농도로 둘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쟤를 2차 방정식 관점으로 다시 표시하면 이거였다 이런 말이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x는 바로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맞죠? 자, KA 얼마라고요? KA가 이 정도 값이죠. 그리고 C0가 얼마죠? C0가 보시다시피 0.01이죠. 그래서 KA 자리에다가는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놓고 C0에다가 0.01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식 근해 공식을 넣어서 풀면 얘는 값이 뭐가 나오느냐? 이 정도 값이 나와요. 성공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실 근사적으로 풀었을 때와 2차 방식을 대놓고 풀었을 때 사실 큰 차이가 있다, 큰 차이가 없다?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릿수 똑같고요. 첫 번째 자릿수하고 두 번째 자릿수까지 같고 세 번째 자릿수가 좀 달라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근사적인 방법이 꽤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칠 때는 그냥 아예 이 수식만 외워서 풀기도 하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푸는 갑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잠깐만 기다려. 내가 숙제를 좀 뽑아 드릴까요? 이것도 저기 누구 갖다 줘야 돼요? 규빈이 갖다 줘야 되겠죠? 잠깐만 기다려. 규빈이 갖다 줘. 어디 갔어? 그래서 이따 숙제 줄 테니까 규빈이는 저기 누구냐 상목이 만나서 그거 뭐냐면은 자료들 받아요. 알겠죠? 좋았어.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성우 씨 안녕 안 해요? 안녕. 좋았어. 수고해.
그래요, 규빈아. 다음 주 만나요.